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구 쇼크와 부동산 그리고 진실입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은 자연 인구 감소 국가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죠. 5월 출생아 수가 22,000명으로 19개월째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5,600명이었는데 출생아 수가 22,100명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사망자가 시간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될 거죠. 원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어야 되는 구조인데 한국의 발달된 의학으로 그 사망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뒤로 미뤄왔던 겁니다. 그 미뤄왔던 부분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본격적인 인구 감소, 하락세가 점점 커질 거란 부분이죠. 자, 이런 인구 감소와 주택 시장을 연관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솔직히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되냐? 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 수도 줄어야 되지. 그런데 주택은 계속 공급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난리가 날 거다. 이런 주장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인구 감소는요, 당장의 수도권 아파트 시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 지금 사망자들이 어디 거주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증가하는 사망자는 대부분 시골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과거 수도권 지역에 뿌리를 내린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지금 60대예요. 50대 후반부터 60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망 인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부분이죠. 자, 반면에 출생아 수 감소 부분은요. 자, 이 사람들이 집 구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최소 20, 30년 뒤의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과 인구 변화는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아예 영향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다? 20년 뒤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희가 과거 생존 부동산이라 해서 이 영상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20년 뒤에 서울 인구 구조를 보면 70대, 80대 인구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20대, 30대보다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주택 보유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매수할 20대, 30대가 적다 보니까 수요 불일치로 가격이 크게 조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0년 뒤에 이런 인구 구조가 가지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사망 연령대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은 다른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20년 뒤에 집 팔려고 그러면 늦으니까 최소 15년 안에는 무조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주택 가격을 높게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 감소와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7월 29일 통계청에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된 내용이 무엇이다? 바로 1인 가구의 규모 및 분포였습니다. 자, 1인 가구 비율이 31.7%로 2019년 30.2%에 비해서 1.5%포인트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인 가구 비중이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15.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 2배 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 1인 가구 증가 뉴스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나 보다. 자, 그래서 앞으로 3, 4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는 남아돌 것이다. 왜? 수요가 없잖아.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누가 아파트 살겠냐? 자, 보통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님과 살다가요, 20대, 30대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혼인해서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고 몇 번 정도 전세로 살다가 분양과 매매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거주의 안정성을 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인 증가의 주요 원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20대, 30대의 독립기간이 좀 길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혼인 연령 자체가 과거의 30대 초반에서 30대 중후반으로 많이 늦어진 것도 주요 원인이겠지만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분양과 매매를 통해서 내 집에 잘 살고 있다가 1인 가구가 되는 케이스라는 거죠. 자,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가 생활하던 중에 병으로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1인 가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성의 수명이 여성의 수명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 이게 좀 남성분들이 빨리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 관련된 부분과 이제 건강관리 부분의 차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은 좀 절주하시고 매년 건강검진 좀 자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성분들. 자, 지금 매일 내가 술 먹는다고 해서 당장에 간이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 자녀분들이 손주를 낳아주는 시점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부인이 집을 팔고 원룸에 살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짐이 많아서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중산층 고령자분들은요,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다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의 아홉은요, 거주하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게 돼요. 과거에 3인, 4인 가구, 온 가족이 이제 알콩달콩 모여서 살던 집에 혼자가 됐지만 그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열의 아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1인 가구 지원 방식이요, 대학생, 청년, 고령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주거 공급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작은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용 면적 17제곱미터도 공급하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계층을 한정시키지 말고 크기도 더 넉넉하게 공급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고 언론의 지적사항이고요. 주택시장 참여자가 이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인 가구용 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 대표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있죠. 원룸형. 자, 그 오피스텔 수익률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과 살다가 20, 30대 돼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혼인 상대를 만나게 되면 신혼집을 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일로 옮겨가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잠시 거쳐가는 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쳐가는 주택, 원룸이나 신혼집으로 잠깐 활용하는 빌라 등은요, 항상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형태의 주거는요, 준주거나 상업용지, 주거지역에서 무한대로 공급이 가능해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1인 가구용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족할 만하면 공급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 증가 뉴스를 보시고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앞으로 1인 가구가 대세니까 원룸 투자해볼까? 이제 은퇴 앞두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피스텔 시장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거는 2인에서 4인 거주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죠. 원룸은요, 정말 재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정책 담당자들도요, 통계만 살펴보고 1인 가구 대책 만든다고 귀한 아파트 용지 갉아먹는 공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요, 3, 4인 가구 공급에 집중해야 돼요. 이런 3, 4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3, 4인 거주용 아파트는요, 공급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얘는 최종 주거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30대, 40대 분들 이 연령대에서 집을 굉장히 사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물리적인 공급 증가가 없다면 이 공급은 어디서 발생한다? 기존의 주택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연령대에서 팔아준다, 안 팔아준다? 안 팔아준다. 혼자 살게 되더라도 그 집을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30대, 40대가 선호하는 좋은 아파트를 분양 형태로 대규모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도시 정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보 의식을 가지신 정치인분들이 이제 주택 보급률 통계만 보고, 야, 이 서울의 아파트, 경기도의 아파트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왜? 주택 보급률 봐라. 자, 그래서 과도한 개발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로요, 30대, 40대에 선호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체 주택만 보면 안 되고요. 좋은 아파트, 중산층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대규모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결론 가보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감소는요, 당장의 아파트 증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인구 감소가 영원히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빠르면 15년 뒤부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베이비부모 세대분들이 지금 대부분 자가를 마련한 상황이고, 이 자가를 마련한 것들이 그분들이 사망하면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건데, 누가 사주냐? 30대에서 사줘야 되는데 그때 30대 인구는 지금과 다르다는 부분이죠. 오히려 공급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건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구와 관련된 내용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요,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수요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 수요를 넘는 공급 정책, 신도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같이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 지역은 좀 달라요. 지방 지역은 수도권 지역과 다르게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위험해질 상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